미국의 잉여 농산물. 2차 세계대전 기간 중 미국의 농촌은 갑작스런 특수를 누리게 된다. 유럽이 전쟁으로 식량이 모자라게 되자 당시 미국의 농민들은 유럽 사람들을 먹여 살리느라 더 많은 농사를 지었고 더 많은 돈을 벌고 있었기 때문이다. 밀, 감자, 옥수수, 왕창 농사 짓자는 많이 지을수록 그게 다 돈인데. 하지만 한번 늘어난 생산량을 줄이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고 전쟁이 끝난 뒤에도 여전히 농산물 생산량은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에 농산물 가격은 크게 폭락할 수밖에 없었다. 1차 세계대전 때도 미국은 비슷한 경험을 했었지. 때문에 미국 정부는 잉여 농산물을 대거 사들이고 있었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농촌이 붕괴된다. 하지만 과잉 생산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았고 1948년 이래로 쌓인 농산물들로 인해 정부의 창고에는 잉여 생산물이 넘치고 있었다. 나 이것들을 다 썩혀서 버려야 하는 건가? 이럴 때 괜찮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잉여 농산물을 식량 부족을 겪고 있는 가난한 나라들에 보내는 것이다. 자, 배고프지? 이거 공짜로 주는 거라는. 와, 진짜요? 그런 식으로 농산물을 처리하면 미국은 해당 국가들의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경제적 이득도 뜯어낼 수 있는 일이었다. 오케이, 굿 아이디어. 때문에 1955년 미국은 한국과 잉여 농산물 도입 협정을 체결하게 된다. 여기에 서명하라는. 땡큐. 그리고 56년부터 잉여 농산물을 원조받게 된다. 처음에는 완전히 공짜였다. 하지만 57년부터는 미국의 경제가 악화되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은 시장 가격의 10%라는 낮은 가격으로 한국에 팔아넘겼다. 요즘 경제도 안 좋은데 기름값은 주라는. 배고픈 한국에게는 고마운 일. 미국에서 원조해주는 밀가루를 외부로 수출할 경우 이러한 미국의 잉여 농산물 원조는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여간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56년 당시만 하더라도 하루 3끼를 정상적으로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전체 국민 중 절반밖에 되지 않았고 날품팔이 일용직들의 경우 하루 종일 일을 해야 겨우 하루치 끼니를 벌 수 있을 정도였다. 하지만 이런 굶주림은 이미 해방 직후부터 10년 넘게 겪어오던 민생고였다. 1949년 정부는 양곡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 금주령까지 내려야 했고 사형에 처한다는 법까지 제정할 정도로 식량난이 심각했다. 이듬해 1950년에는 매주 수요일에 술과 고기를 금하는 무주일, 무6일까지 법으로 정했을 정도다. 귀한 양곡을 가지고 술을 빚어서 낭비하지 말고 농사 지을 소를 함부로 잡지 말라는 뜻이었지. 마치 조선시대의 금주령, 우금령을 연상케 한다. 나 무슨 종교단체도 아니고 나라에서 술과 고기를 먹지 말라고 법으로 정할 정도였으면. 하지만 56년 이후로는 미국의 잉여 농산물이 대거 들어왔기 때문에 양상은 크게 달라진다. 당시 잉여 농산물은 우리나라 곡물 생산량의 40%를 차지할 정도였다. 따라서 공급이 넘쳐났기 때문에 곡물의 가격은 대폭 하락했고 굶주리는 사람들도 거의 사라졌다. 오히려 농산물이 남아돌아 일본에 수출까지 할 정도였다.
특히 잉여 농산물 가운데 밀이 70%를 차지했기 때문에 밀가루는 더 이상 귀한 음식이 아니었고, 오히려 쌀값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저렴했기 때문에 이 시기에 짜장면이 널리 대중화될 수 있었다. 덕분에 화교들이 짭짤한 재미를 보게 된다는. 귀하게만 여겨졌던 과자, 빵, 국수 등도 이때를 계기로 서민들의 대용식으로 자리 잡게 된다.